남을 돕느라 나를 밀어두면 안 된다. 자신을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커다란 위험 속에서 대담한 마음보다 더 나은 동반자는 없다. 마음이 허약해지면 다른 부분들이 그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자신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은 수고를 덜 수 있다. 운명의 무게를 내밀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경우에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번거로운 일에서 자신을 별로 돕지 못하고 그것들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배가시킨다. 이미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숙고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고,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 심지어 전체도 패배하게 만든다. 자잘한 충동에 일일이 흔들리지 말라. 변덕스러워 보일 뿐더러 아예 판단력을 잃게 된다. 자잘한 충동에 일일이 흔들리지 말라. 위대한 사람은 낯선 인상들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다. 자신을 관찰하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다. 자신의 기질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심지어 자연과 인공 사이에서 중용을 찾아내기 위해 극단까지 가보는 시도도 가능하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자아 발전의 첫걸음이다. 그런데 늘상 타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진짜 성향으로 받아들이는 기괴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늘 혼란스럽고 상충되는 의무들에 시달린다. 이게 심해지면 의지만 파괴되는 게 아니다. 욕망과 인식이 정반대 방향으로 끌어대니 모든 판단력을 잃게 된다. 상승운은 주시하고 사소한 해프닝은 흘려보내라. 불운한 시기를 인지하라. 그런 때가 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상황을 바꿔봐도 불운이 계속될 때, 지금 운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만 아는 걸로도 충분하다. 모든 것, 심지어 정신도 변한다. 그러니 영원히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심지어 편지를 잘 쓰기 위해서도 행운이 필요하다. 모든 일의 완성은 시계에 달려있다. 아름다움에도 기한이 있다. 지혜도 가끔은 지나치게 적어서 혹은 지나치게 많아서 안 통한다. 제대로 하려면 운이 따르는 적기에 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는 시도하는 족족 실패하다가 또 언제는 무난하게 술술 풀리는 것이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지혜가 충만하고 천재성이 번뜩하고 자신의 머리 위에 행운의 별이 빛나는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작은 기회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신중한 사람은 작은 단서 하나에 휘둘려 그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작은 불만이거나 다행스러운 우연일 수 있기 때문이다. 괜한 반항심을 보이지 말라. 스스로 바보라고 고백하는 격이다. 반항심을 키우지 말라. 스스로 바보고 떼쟁이라고 말하는 격이니 지혜롭게 반항심을 막아내도록 힘껏 노력해야 한다. 매사에 문제점을 찾아내는 건 영리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런 논쟁으로 당신은 무분별하다는 비난을 뒤집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드럽고 유쾌한 담소를 싸움으로 둔갑시키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보다 동료와 친구들을 적으로 취급한다.
사소한 일에도 이를 갈고 논쟁을 놀이처럼 즐긴다. 야생동물과 애완동물들을 한데 합해놓은 것처럼 어리석고도 잔인하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재능과 능력, 판단력과 성향을 말한다. 자신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얼굴을 보는 거울은 있는데 정신을 보는 거울은 없다. 따라서 자신에 대한 고찰을 거울 삼아라. 외면이 어떻게 보여질지는 잊고 내면이 더 완전한 모습이 되도록 향상시켜라. 당신의 지성과 사건 해결력을 동원해서 대담하게 적용해보라. 그렇게 해서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모든 일에 열려 있으라. 온유하게 살아라.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다간 괴팍해진다. 온유하게 살면 오래 산다. 살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라. 이때 온유한 이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지배한다. 듣고 보고 침묵하라. 다툼이 없는 날은 밤에 꿈 없이 숙면을 취한다. 오래 살고 즐겁게 산다는 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며 온유한 마음의 결실이다. 그의 능력은 하찮은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더없이 괴팍해진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우리와 관련도 없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정작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을 말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진실은 위험한 것이기에 잘 다뤄야 한다. 진실은 위험한 것이지만 올바른 사람은 그것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다. 능숙한 영혼의 의사들은 진실을 달콤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다. 왜냐하면 진실이 속임수를 파괴하면 쓰라림의 정수가 되기 때문이다. 좋은 방식은 이것이다. 동일한 진실일지라도 누구에게는 아첨으로 이용하고 누구에게는 던져버려라. 오늘날 당면한 문제를 다룰 때 마치 오래전 과거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듯이 하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눈빛 한 번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침묵하는 게 낫다. 상대방이 권력자라면 쓴 약을 바로 처방해서는 안 되고 쓴 약을 달콤하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말라. 기대감을 없애버리면 비난만 늘어난다.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말라. 패를 드러내놓고 카드 게임을 하면 유익하지도 유쾌하지도 않다. 의도를 즉각 알리지 않으면 기대감이 일어난다. 특히 당신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지위에 있다면 더욱 그렇다. 모든 일에서 비밀스러운 면을 남겨서 바로 그 비밀이 경외심을 자극하게 하라. 속내를 다 털어놓지 말라. 사실 일반적인 사귐에서도 내밀한 속마음까지 지나치게 드러내면 좋지 않다. 진중한 침묵은 가장 신성한 지혜다. 일단 발표된 계획은 평가가 좋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비난이 늘어날 뿐이다. 거기에 결과까지 나쁘면 두 배로 불행해진다. 그러니 신의 섭리를 모방해서 사람들을 추측과 불안 속에 가둬두어라. 스물에는 스물답게, 이른에는 이른답게, 자연과 기술의 도움으로 정신을 늘 새롭게 하라. 7년마다 기질이 변한다고 한다. 그때마다 안목을 더 고귀하고 크게
좋게 바꿔가라. 태어나서 첫 7년 동안 이성이 생겼고 그 후로 7년마다 새로운 능력들이 더해졌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관찰해서 다른 능력들을 더할 때 활용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이나 직업이 바뀔 때 행실도 바뀌는데 나중에 제대로 이것을 무렵에야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니까 20살에는 공작새, 30살에는 사자, 40에는 낙타, 50에는 뱀, 60에는 개, 70에는 원숭이, 그리고 80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변모한다. 나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하라. 재능도 근면해야 꽃핀다. 부지런한 범인이 게으른 천재보다 낫다. 근면과 재능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소용없고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탁월한 사람이 된다. 평범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우월한데 게으른 사람보다 발전한다. 근면이란 명예를 얻으려면 치러야 하는 대가다. 대가를 덜 치를수록 얻는 가치도 작다. 심지어 최고 권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종종 부족한 건 근면성이지 재능인 경우는 드물다. 높은 지위에서 평범하게 지내는 게 낮은 지위에서 탁월한 것보다 좋다는 말은 좋은 핑계가 된다. 하지만 최고위직에서 탁월할 수 있는데도 최하위직에서 평범한 상태에 만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삶에는 재능과 기술이 모두 필요한데 그것들을 완성시키는 게 근면이다. 지식에 선한 의도를 더하라. 무분별한 지식은 파멸로 향할 뿐이다. 지식에 선한 의도까지 겸비하면 확실히 성공한다. 반면에 뛰어난 지성에 사악한 의도와 결합하면 비정상적인 재앙이 일어난다. 악의는 우수성을 망치는 독이다. 거기에 지능이 더해져봤자 더 치밀하게 파괴할 뿐이다. 오직 그 끝에 파멸만 있는 비참한 우월성인 것이다. 판단력이 없는 지식은 2배로 어리석다. 삶이 힘들수록 철학을 공부하라. 이 시대를 살아낼 지혜가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 의외로 대단히 드물다. 모두가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시대에 사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런 사람들조차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고 심지어 우수함도 유행에 따른다. 그래서 철인이 유리하다. 불면의 존재이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안 맞아도 장차 맞는 다른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결점을 개성으로 바꿔라. 카이사르의 월계수처럼 5점을 남기지 말라. 완벽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스스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점이 없고 혹시나 있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단히 높은 능력들이 있어도 거기에 붙은 한 가지 흠집을 매섭게 찾아낸다. 태양 전체를 가리는데 한 조각 구름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평판도 마찬가지다. 저기를 품은 자가 즉시 결점 하나를 찾아내서 끊임없이 상기시키면 된다. 결점을 개성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소환이다. 카이사르가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월계수로 가렸던 것처럼 삶을 지혜롭게 나눠 써라. 숙소가 없으면 여행이 지치듯 삶에도 쉼이 필요하다. 당신의 삶을 지혜롭게 나눠 써라. 그때그때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나눠야 한다.
숙소가 없으면 여행이 피곤하듯이 삶도 휴식이 없으면 지친다. 다양한 지식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아름다운 인생의 첫 시작은 죽은 자들과의 여흥, 즉 독서로 보내라.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간다. 이때 좋은 책들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인생의 두 번째 여론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보내라.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고 느껴라.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조물주는 그의 선물을 분배했고 때때로 추한 사람들에게 가장 풍성한 축복을 주었다. 인생의 세 번째 여행은 완전히 자기 자신 속에서 보내라. 최후의 행복은 철학하는 것이다. 행운을 쫓지 말고 지혜를 쫓아라. 행운의 크기는 지혜의 크기와 비례한다. 행운을 얻는 기술, 행운에는 규칙이 있다. 지혜로운 자가 운이 좋은 건 우연이 아니고 노력하면 운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있는 문 앞에 가서 열리겠지 상상하며 만족한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마침내 대담하게 선행과 용기의 두 날개로 여신에게 날아가 호의를 얻어낸다. 그렇지만 깊이 고찰해 보면 선행과 통찰력을 쌓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누구나 자신의 지혜만큼 행운을 얻고 자신의 어리석음만큼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규칙보다 내실을 평가하라. 중요한 건 다재다능이 아니라 탁월함이다. 규모보다 내실을 평가하라. 우수함은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렸다. 현실에서 최고는 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은 질이 떨어진다. 주위에서 키 큰 사람이 허당일 때가 많듯이 두꺼울수록 훌륭한 책이라고 여기는 건 마치 책이 두뇌가 아니라 팔을 훈련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보는 격이다. 크기만으로는 절대로 평범함을 넘어서지 못한다.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고뇌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면에서 정통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어느 곳에도 정통하지 않음을 스스로 알아서다. 집중을 해야 탁월해지고 숭고한 분야에서라면 진정 영웅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깊고 철저해져라. 내면이 얕으면 금세 대화가 겉돌고 들통난다. 깊고 철저해져라. 그러면 어떤 역할이든 명예롭게 수행할 수 있다. 내면은 무조건 외형보다 더 깊어야 한다. 반면에 아주 단순한 두뇌도 있으니 마치 웅장한 궁궐 현관을 지나 오두막 방으로 이어지는 집과 같다. 그들에게 아무리 이상하다고 말해도 첫 인사말 이후부터는 대화가 겉돌기 때문에 소용없다. 그래서 그들과의 담소는 인사말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하지만 곧 침묵에 잠긴다. 세상의 샘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말은 곧 고갈되기 때문이다. 비상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만당한다. 그러나 깊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사람들은 내면이 공허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영리한 사람들의 조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짓에 거짓을,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을 더하지 말라. 어리석은 짓을 악화하지 말라. 하나의 타격을 개선하기 위해 4개의 다른 타격을 범하거나 무례함을, 더 큰 무례함을 통해 보상하려고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 바보짓과 거짓말도 그러한데 왜냐하면 양자는 각각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모든 불완전성에 많은 다른 불완전성이 추가되는 것은 불완전성의 유산이
상속되기 때문이다. 제왕의 위엄을 갖춰라. 각자 위엄을 세워라. 모든 행동을 격조 있게 하라. 제왕까지는 아니어도 군주에는 어울릴 정도로 말이다. 행위는 숭고하고 생각은 비상하며 모든 면에서 왕처럼, 그러니까 비록 권력은 없어도 최소한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행동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제왕적인 것은 흠없는 도덕성이 있고 제왕은 스스로 위대한 표본이 되지 위대한 사람을 시기하진 않는다. 특히 권자에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 우월해지기를 목표하고 공허한 의식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진정으로 제왕다운 성격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때 교만을 과시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숭고한 것을 취해야 한다. 다양한 공직에 몸담아라. 공직에 몸담아라. 그러려면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데 어디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구분하려면 대단히 주의력과 안목을 기울여야 한다. 어떤 분야는 용기를, 어떤 분야는 이성을 요구한다. 정직하기만 하면 되는 분야가 가장 수월하고 노련해야 하는 분야가 가장 까다롭다. 정직은 성격만 올바르면 되는데 노련함은 모든 주위에 열성을 쏟아도 충분하지 않다. 인간들을 통치하는 건 무척 힘든 일이고 바보나 천치들이라면 훨씬 더 힘들다. 이성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는 2배의 이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과 짜여진 시간표만 따르도록 인간을 통제하는 건 참을 수 없다. 자유롭게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게 낫다. 변화가 있어야 정신이 실증내지 않고 깨어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종속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종속되는 일들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디서나 죽도록 땀을 흘려야 하는 분야들은 가장 나쁜 것이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 배우든지 빌리든지 어쨌든 지식을 가까이 두라. 지식을 쌓거나 지식인과 가까이 교류하라. 자신의 것이든 누군가에게 빌렸든 지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서 모르는데도 알고 있다고 믿는다. 지식이 부족하면 구제불능이다. 무지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을 찾지 않는다. 스스로 현명하다고 믿지 않으면 현명해질 것이다. 지혜라는 미덕에 드물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바쁘지 않게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충고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한 결말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이성을 갖고 숙고하라. 침묵은 유능한 두뇌의 봉인이다. 침묵은 유능한 두뇌의 봉인이다. 근거가 깊은 곳에서는 비밀도 아주 깊이 놓여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침잠하는 넓은 공간과 동굴이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강한 자기 지배에서 나오고 자신을 극복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다.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유익하다. 이성이 건강하려면 내면의 온건한 정서를 키워야 한다. 침묵은 위험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 위험은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도들, 즉 그들을 오도할 의도로 항변하는 것이나 무엇인가를 추적하기 위한 험담이다. 그 모든 것에서 주의 깊은 사람은 평소보다 내향적인 사람이 된다. 심오한 이성으로 옳게 판단하고 좋은 취향으로 삶을 물들여라. 뛰어난 인간의 3가지 덕목이 있다. 관대하신 신께서 내리신 최고의 선물들은 바로 생산적인 창의력, 심오한 이성, 세련되며 유쾌한 취향이다. 좋은 생각보다 올바른 생각이 더 좋으니 이것은 선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몸이 편한 대로 판단하는 건 문제가 된다. 이성적인 본성으로 올바르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20대는 의지가, 30대는 지성이, 40대는 판단력이 앞선다. 흡사 살쾡이의 눈처럼 빛을 발산하여 캄캄한 곳에서 명쾌하게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시급한 것부터 헤쳐나가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양질의 것들을 풍족하게 얻는다. 그러는 내내 좋은 취향은 삶 전체를 물들인다. 성숙한 인간이 되라. 성숙한 외모도 빛나지만 성숙한 태도는 더욱 빛난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귀금속이듯이 도덕적으로 묵직할수록 귀중한 사람이다. 어떤 능력이든 성숙의 경지에 이르면 존경심을 자극한다. 사람의 태어남은 그의 영혼의 얼굴이다. 성숙함은 바보들이 둔갑해서 보이는 태도가 아니라 차분하고 권위 있는 분위기에 있다. 성숙한 이들은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들이 그 자체로 완벽하다. 사람은 결국 성숙함으로 완성되니 누구나 성숙한 만큼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진지함과 권위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를 멈출 때 생겨난다. 숭고한 품성을 가져라. 한 명의 숭고한 인격이 대다수 범인들의 평범한 인격을 합한 것보다 고귀하다. 위대한 사람은 정신의 모든 성격들이 위대하도록 더욱더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신의 모든 것이 영원하고 무한하듯이 영웅의 모든 말과 행동도 장엄하고 충만해야 한다. 껍질 이면의 알맹이를 보아라.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대부분 보여지는 것과 다르다. 그런데 무지하면 결코 껍질 속을 보지 못하고 알맹이를 보여줘야만 깨닫는다. 언제나 처음에는 거짓말이 판을 치면서 지독하게 야비하게 바보들을 조종한다. 진실은 늘 시간의 팔을 잡고 절뚝거리면서 마지막에 온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진실을 위해 인내한다. 기만은 매우 피상적이어서 피상적인 사람들이 잘 속는다. 참되고 올바른 것은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만이 거기까지 가 닿는다. 직위보다 인격이 더 높아야 한다. 인격이 직위의 책임을 능가해야지 그 반대면 안 된다.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인격은 지위보다 우월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포괄적인 정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직위도 올라간다. 반면에 편협한 사람은 곧 약점을 보여주고 결국 의무와 부서진 명성을 파산할 것이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위대한 군주보다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을 더 명예롭게 여겼다. 여기서 높은 감각이 도움이 되고 아주 신중한 자신감도 크게 기여한다. 허기를 남겨두라. 굶주림을 남겨두어라. 감노주가 채워진 술잔일지라도 입술에서 떼어내라. 욕구는 가치 평가의 척도다. 심지어 육체의 갈증도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달래주기만 하는 것이 좋다. 좋은 것일수록 부족해야 더욱 좋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포만감을 느끼면 위험하고 탁월해지는데 방해가 된다. 행복의 중요한 규칙은 남아있는 허기를 통해 계속 식욕을 자극하는 것이다. 만약 열정을 되살리고 싶다면 충분히 향유한 포만감이 아니라 결핍에 대한 초조함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힘들게 얻은 행복은 곱절로 기쁘다. 망각하는 능력을 키워라.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건 능력보다는 행운의 문제다.
기억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떠나서 쩔쩔매게 할 뿐만 아니라 비열하게도 가장 원치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고통스러운 일에는 생생하게 굴면서 즐거운 일에는 냉담하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잊는 유일한 치료약이 망각인 경우에도 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의 습관을 들여야 한다. 거기에 일상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가 달렸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는 사람들 뿐이다. 불가피한 위기라면 기회로 삼아라. 위기에 애서라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발휘된다. 어려운 임무를 능력 발휘에 불가피한 기회로 활용해라. 익사의 위기에서 놀라운 수용 실력을 발휘하듯이 공경에 빠져서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낸 사람들이 많다. 그러한 계기가 아니었더라면 소심함에 묻혀서 절대로 발전하지 못했을 자신의 용기, 지식, 재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위기는 이름을 드높일 기회다. 또한 고귀한 사람은 명예가 손상될 위기에 처하면 수천 배의 효과를 내며 일한다. 이사벨라 여왕 역시 이 삶의 규칙을 잘 알고 활용했기 때문에 그녀의 치하에서 여러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무엇이든 잘 쓰면 장점이 되고 잘못 쓰면 단점이 된다. 무엇이든 원래의 결대로 사용하지 그 반대로 사용하지 말라. 무엇이든 양면이 있다. 아무리 최고의 검도 칼날을 쥐었다간 다치고 적의 창도 그 손잡이를 내가지면 보호수단이 된다. 많은 것들이 잘 쓰면 기쁨을 만들지만 잘못 쓰면 고통을 일으킨다. 세상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장점만 골라내는 능력이 바로 지혜다. 같은 일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아주 달라진다. 그러므로 가장 유리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 점과 해악을 혼동하면 안 된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슬퍼하는 이유다. 그러니 행운의 여신이 찡그리는 순간에도 이 말을 명심해야 한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유효한 삶의 묵직한 규칙이니까. 열정에 휘말리면 지혜도 미끄러진다. 절제하라. 열정의 증상은 지혜의 빙판길이고 여기에 파멸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 많은 태어난 순간들보다 분노나 환희의 순간에 사람들은 더 멀리 떠밀린다. 때로는 한순간의 일이 평생 치욕이 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종종 고의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흔들고 가장 우월한 사람을 극단적으로 몰 수 있는 비밀의 고문 도구를 이용한다. 절제는 특히 위험한 경우에 반대 술책에 이용된다. 열정이라기보다는 아주 신중한 정신이 요구되며 거기에 머무는 사람은 대단히 현명해야 한다. 위험을 파악한 사람은 신중하게 자신의 길을 간다. 교활함을 총명함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오늘날 약삭빠르게 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위선자 소리는 듣지 말라. 교활하다는 말보다 진중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한다. 모두들 정직한 행동을 좋아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직함을 단순함으로 폄하하거나 총명함을 간교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교활해서 두려운 대상이 되기보다 지혜로워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솔직한 사람들은 사랑받지만 기만당한다. 그래서 기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황금 시대에는 올곧은 사람들이 많지만 이 치열한 시대에는 속임수가 난무한다.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위선자라는 사람들은 위험하고 불신을 일으킨다.
노련한 정치가는 책임을 전가하고 훌륭한 정치가는 의무를 지운다. 남에게 의무감을 지워라. 호의를 주고서 반드시 대갚아야 할 의무로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교묘해서 호의를 되돌려 받는 것인데도 마치 자신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존경과 박수까지 받는다. 자신의 이익을 상대방의 명예처럼 만들어서 선사하고 마치 그들이 봉사한 것처럼 보이도록 노련하게 사태를 주도한다. 아주 노련하게 누가 누구에게 신세를 지는 것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칭찬만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 상대방도 매우 기분이 좋아지게 만든다. 매우 정중한 태도로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의무까지 상대방에게 전가한다. 정중한 화법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학자보다는 노련한 정치가의 면모다. 대단한 수완이다. 그러나 더 훌륭한 수완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러한 바보 같은 거래를 그만두고 정당한 영예와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신비하게 남아라. 적당히 숨겨야 명성을 유지한다. 의도적인 부재를 통해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항상 볼 수 있으면 영예가 줄고 보기 힘들면 더 소중해진다. 부재 중에 사자로 여겨지던 사람은 막상 출석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위인들도 자꾸 보면 그 광채가 희미해지는데 내면에 꽁꽁 숨겨진 위대한 정신보다 볼품없는 외면의 껍질이 더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실제 얼굴보다 더 광범위하게 귀로 들었던 정보는 눈을 통해 들어온 시각 정보에 의해 와장창 깨져버린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명성을 유지할 것이다. 불사조도 숭배되기 위해 모습을 숨기고 높이 평가되기 위해 자신을 숨긴다. 그래야 호기심이 존경과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된다. 중요한 일일수록 오래 숙고하라.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고치는 방법도 모른다. 항상 숙고하라.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많이 숙고하라. 바보들은 생각하지 않아서 파멸한다. 그들은 상황을 절반도 보지 못한다. 또한 자신들의 손해나 이익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니까 어디에 더 힘을 쏟아야 할지도 가늠하지 못한다. 제일 사소한 부분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치 계산이 늘 불합리하고 틀리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를 이성조차 없을 정도로 어리석다. 아주 면밀히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정신에 깊숙이 간직해야 할 일들이 많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일을 숙고하되 숙고의 경중이 다르다. 심오한 난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생각 이상의 것이 존재한다고 보고 특히 더 깊이 고찰한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넓게 이해하게 된다. 모욕에 감사로 대응하라. 모욕이 예상되면 그것을 호의로 바꾸라. 이것이 복수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 경쟁자가 될 사람을 측근으로 만들고 자신을 협박한 사람들을 명예의 보호장치로 만드는 것은 능숙한 소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호의를 베풀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모욕을 퍼볼 시간을 빼앗아 감사의 표시로 채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만을 기쁨으로 변형하면서 살아갈 줄 안다는 의미다. 누군가 당신에게 악의를 품었다면 그것이 친밀한 교제로 변화되도록 애쓰라. 매력을 갖춰라. 매력은 현명한 정중함이 마술이다. 유쾌한 성격은 자석처럼 실제적인 이익은 물론이고 타인의 호감과 호의를 끌어모은다. 타인의 박수갈채로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리 큰 공적을 세워도 충분하지 않다. 타인들을 지배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매력이다. 뭔가 운의 영역에 들어가는 문제 같지만 사실은 연습을 통해 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본래 본성에 있던 기질을 뿌리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선의를 키우고 발전시키면 점차 모두의 환심을 살 수 있다. 고결함은 관용, 아량, 그 모든 영웅적 자질들의 총합이다. 고결함, 신사의 필수 조건이다. 모든 자질을 위대하게 불타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향을 높이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며 정신을 고양하고 감수성을 섬세하게 하고 품위를 더한다. 고결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언젠가 운명의 여신이 변덕을 부려서 불행으로 내리쳐도 의연하게 맞선다. 행동의 한계에 도달해도 의지를 한계까지 밀고 나간다. 관용, 아량 등 모든 영웅적인 자질들이 고결함이라는 원천에서 흘러나온다.